주도력을 키우는 마법의 주문 아이가 답이다. 아이답연구소 김진방입니다. 어떻게 지난번 영상은 잘 보셨나요? 네, 지난번 영상이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그 안에 어린이날이 이제 곧 오죠.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칭찬 중독. 어우,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칭찬 중독. 네, 하지만 좀 가볍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번에는 좀 무겁게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훨씬 더 아주 가볍게, 네, 그냥 솜사탕 먹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 많은 분들이 칭찬 그러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말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칭찬 중에서도 바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오면 어른들은 바로 칭찬해 줍니다. 와, 잘 그렸다. 와, 대박, 최고. 아이가 조금만 글씨를 써와도 너가 쓴 거니? 인사를 해도 어이구 어쩜 이렇게 인사를 잘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이 그냥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칭찬을 잘 들여다보면 칭찬의 기술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단순하게 결과적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칭찬에는 아주 기본적인 3가지의 형태만 존재하더라고요. 첫 번째, 교육적 칭찬. 우리가 어떤 교육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죠. 열심히 했다 또는 열심히 하라는 이유로 그 안에 어떤 조건을 붙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칭찬 스티커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 스티커 알맹이 하나를 모아서 한 100장 정도 모으면 선물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조건이 붙어 있는 칭찬입니다. 아이들은 조건이 붙어 있는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조건이 없으면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의무적 칭찬입니다. 어른이니까, 선생님이니까 해주는 칭찬들이죠. 아이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면 어른들은 무언가 칭찬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존재해요. 그래서 자꾸 의무적으로 아이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이거 아주 좋지 않은 칭찬인데요. 바로 습관적 칭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칭찬 중에서도 습관적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지도 몰라요. 습관적 칭찬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림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잘했다, 최고, 대박, 와, 완전 소질 있다, 어떻게 한 거야, 어머 어떡해, 막 이러면서 계속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아이가 무슨 말이 끝나면 그래, 갖다 놔, 다시 그려, 또 그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칭찬의 순기능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칭찬을 많이 못 받고 자란 세대들이기도 해요.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와, 칭찬을 해주면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셨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신감이 약한 아이들이 자신감을 많이 회복한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칭찬을 주의해야 되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칭찬 중독에 걸린 아이들은 바로 너라는 타인에게 눈치를 보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타인에 의해서 내 행동이 수정이 되는 것이죠. 솜사탕 먹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어 하나의 차이예요.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잘하는 것은 너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너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칭찬에 의한 효과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너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너에게 집중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너라는 타인에게 눈치를 보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결과적인 행동에 제약을 받게 돼서 칭찬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행동들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칭찬 중독에 걸린 아이들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른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잘한 것이라고 인정을 받을까 못 받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칭찬받았던 내용만 반복적으로 계속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칭찬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심리학자인 자크 라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갈망한다. 즉,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물을 부모님에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어른인 부모님은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해줍니다. 아이는 그 속에서 내가 어른이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 칭찬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칭찬을 계속해서 결과 칭찬을 반복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른의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타인에 의해서 내 행동이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까지도 타인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을 타인의 욕망을 갈망한다라고 프랑스 철학가는 말을 한 거죠. 칭찬 중독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칭찬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공감, 지지.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네, 아주 뻔한 이야기예요. 자, 경청. 경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질문을 해야 돼요. 아이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이건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의 의미는 바로 너의 이야기를 경청할게, 들어볼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돼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구나. 정말? 그러던 다음에는 그렇게 어떻게 됐어? 계속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게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은 다음에 너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표현을 했구나. 이제 알겠다. 너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함과 동시에 바로 생각에 대한, 표현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거죠. 칭찬에도 기술이 있었던 것이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칭찬 말고도 더 많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칭찬이라는 단순한 반복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칭찬보다 어른과의 대화를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